여러분, 실비보험을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실손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죠.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실손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실비보험을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은 가는 족족 무작정 다 청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보험금 청구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활용하실 때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최대 수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해랑 질병 대부분의 활용이 가능하고 입원과 통원 시 내가 쓴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수많은 보험들 중에서 보험을 딱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면 무조건 실비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실비 청구 언제 할지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실비 보험금 청구하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실비보험금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 정말 간단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약관을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부분 자잘한 통원치료들은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입원을 하셨다. 그럼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수술을 하셨다. 그럼 수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입원을 하셨다, 입퇴원 확인서, 수술을 하셨다, 수술 확인서 아시겠죠? 앞에 말씀드린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게 바로 실비보험의 서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확실히 아셨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그리고 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수기든 핸드폰 어플이든 어떤 경로로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연락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될 때 보험회사에 기록이 남게 되겠죠. 즉,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고지한 알릴 의무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조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나의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안다는 것 말고는 사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가장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하려면 병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상품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유병자 상품 대비 월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상품은 당연히 유병자 상품 대비해서 가입 전에 알릴 의무가 좀 까다롭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은 건강한데 내가 병원을 갈 때마다 실비 청구를 해버려서 실비 청구 이력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으면 내 보험 혹은 우리 가족들의 소중한 보험이 뭔가 좀 찝찝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좋은 보험일수록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고지의 의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보면요. 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2번,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이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4번,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 있는지. 이렇게 병원 이력들을 세세하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병원을 갈 때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실제 제가 상담드린 고객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늘 고객님 한 분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저희 보험 빨간펜 채널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께서 2년 전쯤에 어깨가 아파서 MRI 한번 찍고요.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원도 2번밖에 하지 않았고 실비 청구도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개월 안에 통원 이력과 1년 안에 검사,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 약 처방 등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어깨 쪽에 부담보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담보란 해당 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 중에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도수치료를 받으러 정말 출근 도장 찍듯이 병원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수 치료력으로 보험사에서 또 부담보나 할증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경우는 부담보를 잡힌 상태에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플 때 청구를 해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험인데 이걸 청구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보험을 왜 가입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꿀팁입니다. 집중하세요. 보험금 청구는요, 3년 안에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고객이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또는 수술을 하셨으면 어차피 5년간 알릴 의무에 바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청구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수술하시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빨리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몸이 아팠는데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 결과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 추후 보험 가입할 일이 없다 했을 때는 뭐 그냥 청구를 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나중에 좀 남들보다 좋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 혹은 가입 예정이다 그러시다면 조금 더 최대한 보험금 청구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는 내가 검사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냥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에 흉통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소견은 없고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혹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어봤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원인 미상이다. 일시적인 이런 것들로 병원을 다녀온 이런 경우들은 정말 애매하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지나 의료 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물론 나는 내 보험이 100점 만점이라서 이런 내용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지인 설계사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게 무조건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혹은 가입 예정이다, 나는 내 보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험이 뭔가 좀 찝찝하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알리레이무는 내가 항상 보험 가입할 때 알리레이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고민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실비를 청구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 시기에 문제없이 잘 청구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급여 부분은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비급여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청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계약기간 1년 안에 청구하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만약 비급여 청구 내역이 없으면 1단계인 영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시고요. 이건 상관이 없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단계는 0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만 원이라도 청구를 하셨다면 이 안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110만 원을 쓰셨다. 근데 한 번 청구를 안 하면 98만 원이 된다. 이러시면 한 번 정도는 청구를 안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할증 구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내가 청구를 안 하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두셔야지 보험료 할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 비급여의 할증 구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보험금 청구는 추후 보험 가입 예정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단순 도수치료 1, 2회 정도나 아니면 최근 5년 내에 아주 자잘한 이력들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청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경우는 사실관계가 거의 없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지식보다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려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우리 가족들의 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지인 설계사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게 무조건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제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지원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전문가니까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죠. 나중에 저도 또 어떤 보험을 가입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3만 원 이하는 청구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가 정답입니다는 아니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는 좋은 보험을 인수를 안 해줄 수가 있구나, 실비 청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더 나아가서 알리레이무 고지사항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는 물론 우리 사랑하는 보험 가족분들의 앞으로 있을 보험 가입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빨간펜 채널에서는 복잡한 보험을 쉽게 풀어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 빨간펜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복잡한 보험 쉽게 풀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빨간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험의 답안지를 알려주는 보험 1타 강사 보험 빨간펜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